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부터 또 12월에 접어드네요.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4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 한반도는 일정한 시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새 시대를 잉태하고 출범시킬 예비된 땅이며 한민족은 새 시대를 열어갈 예정된 민족이다. 이를 위해 이 땅은 한민족을 이끌고 이기주의와 투쟁으로 얼룩진 절망의 세상을 상생과 화합의 희망찬 세상으로 바꾸어갈 공의의 지도자를 배출할 자리이기도 하다. 언젠가 그 지도자는 세계 통일의 꿈을 이루어 민족과 국가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소명을 가진 사람. 한국은 세계를 통일해야만 하는 필연적 소명을 받은 나라이며 이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나는 대통령 선거에 2번 도전한 것을 포함하여 7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등 줄곧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을 준비해 왔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선거에 입후보했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 나의 소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우리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인류 국가이자 세계의 모범국으로 이끈 후 모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 누구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있다. 또 말할 수 없는 참상을 이야기하는 전쟁과 인류에게 재앙은 물론 지구 자체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도 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라는 위치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명 완수의 첫 단추를 띄우는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김수로 왕을 시조로 하는 힘의 허씨, 남자 권자이다. 만석군이었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사상범으로 몰려 사형을 받고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이틀 전 서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하만조씨, 개자, 식자로 아버지가 사시던 인근 마을 조씨 가문 부잣집 딸로서 아버지에게 시집와 아버지가 서울 형무소에 수감되자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위해 상경하여 중랑청 다리 밑 가마니 움막에서 기거하시던 중 신비로운 꿈을 꾸고 나를 낳으셨다. 아버지의 사형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던 중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나를 업고 천리길을 피난해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지수면 성산마을로 내려오셨다. 어머니는 그간의 허술한 움막에서의 기도 생활과 모진 추위 속에서 나를 낳다가 얻은 산후병 그리고 나의 출생과 관련한 주변의 오해 속에 얻은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다 내가 4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고향이자 내가 14살까지 자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이며 이곳에 있었던 지수초등학교는 내가 다닌 학교로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GS 허정구 회장, 효성 조홍재 회장 등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창업주들을 비롯하여 1980년대 기준으로 100대 재벌 중 30여 명이나 되는 유수의 재벌 기업인을 배출한 곳이다.
저희들 가봤습니다. 성산마을은 용이 조산인 방어산에서 빙 돌아 내려와 몸을 털고 다시 조산을 바라보는 형세를 한 해룡고조형의 지세에 진주 남강이 마을을 빙 둘러싸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역수하여 밖으로 나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 특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나는 이곳 성산마을에서 이전에 아버지가 땅을 나누어 준 한 소작인의 집에 의탁되어 그 농부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말이 양아들이지 그 생활이란 무엇과 다를 게 없었다. 가난한 시골 살림이라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는 싸늘한 냉방에서 혼자 자면서 낮이면 나무를 하고 소를 돌보았고 농사 처리면 그름을 져 나르는 등 농사를 도왔다. 7살 되던 해 어느 날 오후였다. 늦게까지 집 헛간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소죽을 쓰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은 탁발성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내가 시주를 하자 그 스님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내 부모님의 이름을 물었다. 아버지의 조남은 허락할 후 남쪽남 권색은이며 어머니 조남은 나라조 개수나무개 심을식입니다. 제 이름은 서울경 편안할영입니다. 스님은 한자의 의미를 곰곰이 따지는 듯 하더니 곧 입을 열었다.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다. 공자와 석가를 낳은 어머니들 역시 모두 일찍 떠나셨느니라. 그래야 그 자녀는 더욱 큰 고통 속에서 강한 열매가 될 수 있다. 큰 나무에서 씨앗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큰 나무 바로 옆에서 자란다면 그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없지. 큰 나무와 붙어있는 작은 나무는 햇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음지의 시절을 보내야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합친 허남권조계식의 의미를 풀어보면 남쪽 나라의 건세와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 놓을 이름이란다. 심부름 온 사람은 속히 돌아가야 하는 법. 너의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면 곧바로 떠나야 하는 운명이었다.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이곳 지리산 전기를 다 받게 될 것이니 그때는 서울로 올라가서 삼각산의 전기를 받거라. 장차 많은 공부를 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서당에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양아버지에게 서당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비록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한학을 공부하셨던 양아버지는 순순히 허락하셨다. 서당은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시간에 맞추어 서당에 도착했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는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동몽선섭, 학의집, 소학,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등으로 이어졌다. 공부 방식은 그 전에 공부한 내용을 통째로 외워와서 훈장님 앞에서 외워 보이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다른 아이들은 훈장님의 회초리가 무서워 모두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 나는 30여근에 달하는 한문 서적을 차례로 공부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유학사상과 천문, 지리, 인사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거의 설렵 통달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태어난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나를 안고 아버지를 면회 갔을 때 아버지는 내게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며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한다. 서울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의 서경이 있고 남쪽에는 남경, 북쪽에는 북경이 있다.
우리나라 서울은 이 4개의 위성 수도를 거느린 세계 중심인 곳이다. 이름을 서울경, 편안할 영으로 해라. 나중에 자라서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름이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은 나의 소명이 담긴 내 이름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유언이 7살 때 탁발성이 일러준 말과 내가 진주를 떠나 서울로 갈 때 가지고 간 어머니 무덤의 흙과 함께 나에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배우고 정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언젠가 나는 아버지의 바람과 같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아가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할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짓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